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이혼녀입니다. 저라고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유로 이혼하겠죠? 저 또한 그래요. 시댁 때문이죠. 저도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보냈고 남편도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자가 없으며 여우가 왕이라더니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이 돋네요. 결혼 전에는 자기 동생 장가는 보내야겠고, 그래서 혼신의 연기를 펼쳤나 봅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돌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부고 소식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죠.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석해서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남편에게서 와줘서 고맙다는 연락이 왔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만남을 갖게 되었죠. 남편은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친척들의 도움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친누나의 도움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서로 소중한 사람은 잃었다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는 발톱을 감추고 저에게 상냥한 척 연기하고 있었죠. 동생이 부족한 게 많다며 챙겨줘서 고맙다는 둥.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치네요. 저희는 상견례랄 것도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안 계셨고 남편도 그냥 조촐하게 진행하기를 원해서 보증인원도 100명으로 해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을 위해 돈은 최대한 아끼기로 해서 신혼집은 18평짜리 투룸으로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가전도 저렴하게 맞추니 200만 원도 안 들었고요. 물론 남들처럼 대기업 가전으로 이쁘게 꾸미고 싶었지만 저희들 다 경제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족도 없었고 저는 결혼 준비하기 전에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의 가죽공방 창업을 도와주느라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수입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합쳐서 500이면 아꼈으면 그래도 금방 모아서 40대기 전에는 남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졌었죠. 하지만 식 올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린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시집 왔으면 안부 연락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내가 했어야 하는구나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었죠. 아무리 결혼식을 약소하게 올려도 작은 거라도 예단을 해와야 하지 않냐면서요. 아무리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도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면서 저를 살살 긁더라고요. 막말로 자기도 부모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는지 참. 그리고 예단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물을 받아야 예단이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단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대로 모르기도 했고 일단 남편 누나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잔소리 좀 듣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화로 여자가 아내로서 도리를 잘 해야 된다면서 가짜는 훈화를 계속 늘어놓는데 너무 웃긴 게 시누이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아내의 역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출근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여유 시간 10분 있으면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람 쐬게 싶지. 시누이 목소리는 별로 듣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2주 정도 그렇게 시달리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4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지갑 하나 사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보냈냐고 전화가 오는데 일단 목소리 톤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꼰대질하더라고요. 줬으면 고맙다고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직접 들고 오는 거라면서요. 니에니에 하면서 대충 전화 끊었는데 그 후로 한동안은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거 말고는 크게 마찰이 없었습니다. 2달 정도는요. 하지만 지갑 약발이 떨어진 건지 2달 지나자마자 주말에 뭐가 그리 바빠서 밥 먹으러 한 번 안 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간 맞춰서 방문 드리겠다고 하고 그 주 주말이었나 그 다음 주 주말에 시누이 집에 갔습니다. 시누이는 서울의 인접한 경기도에 살아서 차로 가면 금방이었지만 저희는 차가 없어서 기본 1시간이었습니다. 나름 둘이 시간 맞춰서 큰맘 먹고 방문했습니다. 시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시누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시누이가 저를 상하좌우로 훑어보더니 그냥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거 뭐라도 사들고 가려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환승을 2번 해서 80분 걸려서 온 사람한테 그냥 왔냐는 게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게다가 자기가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해놓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결혼이 처음인 저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시집살이 한번 안 해보고서는 저한테 또 거지 같은 훈수질을 하더라고요. 올 때는 못해도 소나 전복은 사오는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비린내 나는 거 들고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직접 들고 와야 정성이지. 택배로 받을 거면 자기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겠냐면서요. 정성이 중요한 사람이 사람 초대해놓고 반찬을 풀떼기에 계란 후라이를 해주나요? 풀떼기도 물론 방금 했으면 맛있죠. 반찬통 그대로 꺼내서 뚜껑만 열어놨는데 정성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렇게 대충 끼니 때우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남편한테 슬쩍 얘기했습니다. 혹시 결혼 전에 시누이가 저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냐고요. 딱히 그런 내색은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태도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자기나 나나 같은 30대인데 물론 8살 차이가 작진 않죠. 근데 12살이랑 20살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는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주말에 잔업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시누이를 피했습니다. 실제로 잔업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보통 때는 동생 가죽 공방에서 동생한테 배우기도 하면서 판매나 홈페이지 관리 같은 걸 도와줬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동생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소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개점하자마자 저 얼굴을 보니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고 하면서 큰 쇼핑백을 건넸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구한 건지 주류업체에서 식당에 주는 앞치마 있잖아요. 그걸 한 10장은 주더라고요. 새 거였으면 일부러 구해왔나 보다. 재밌는 발상이네 했겠지만 쓰던 걸 가져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어차피 공방에서 쓰면 더러워지는데 새 거 쓸 필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품들을 만지작거리면서 개소리라는데 정말 뚜껑 열릴 뻔했습니다. 그냥 입 닫고 구경이나 하면 되는 걸. 거기서 역시 가죽은 어디가 좋지. 백화점 입점하는 건 힘들겠다 하면서 이제 오픈한 지 반년도 안 된 애 앞에서 초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집더니 이건 괜찮네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대화 유도하면서 집중 흐리더니 자연스럽게 고생하라면서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러세워서 그거 계산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오늘 마수거리인데 계산해 주셔야 장사 잘 되지 않겠냐면서 이런 건 센스인데 설마 그냥 가져가시냐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떨떠름하신 얼굴로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품값만 할까요? 저희 점심값까지 할까요? 물어봤더니 2만 원 더 긁으라고 하는데 좀만 더 하면 콧구멍에서 김 나오겠더라고요. 그날은 동생 앞이라 그런 건지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부당한 괴롭힘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누이한테 앞으로 나에 관한 거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알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은 너 가지고 시누이는 네 가족이라고 선 그었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내 동생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있냐고? 없으면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말투 가지고 시비 걸더라고요.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시어머니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누이가 카톡으로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이라면서 13개였나 14개였나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고민하다가 제사 음식을 시누이 집으로 제가 도착하는 시간 맞춰서 퀵으로 받았습니다. 시누이는 이게 뭐냐며 장난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도 모르는데 제사상에 아무렇게나 만든 음식을 어떻게 올리냐며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면 하지 어디다 말대꾸냐며 삿대질을 하시는데 곧 손가락으로 찌르시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저앉아서는 오열하는 척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죽어서도 이렇게 홀대받는다고? 이제서야 며느리한테 식사 한번 받아보나 했더니 어디서 남의 집 음식을 들고 왔다고 땅바닥 두들기면서 아이고를 외치는데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한마디 했죠. 하는 척이라도 하지 신용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버렸냐면서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랑은 이혼하겠다는 걸요. 정성스럽게 상 차려드리고 싶으면 둘이서 직접 차리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둘은 시도나 해봤냐고. 막말로 결혼한다고 이 집에서 나한테 뭘 해줬다고 정성 타령이냐고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하소연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손윗사람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시집살이 당하려고 결혼한 줄 아냐고 말 똑바로 하라고 너도 지금 아슬아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누나 사랑에 정신이 팔린 남편은 당장 누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미 제 머릿속으로는 정리 끝났습니다. 아무 말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옷이랑 화장품이랑 챙겼습니다. 간소하게 시작한다고 동생이랑 같이 살던 집에서 물건 다 안 가져온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짐은 30분도 안 걸려서 다 싼 것 같아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걸 느낀 남편이 어디 가냐며 붙잡는데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혼 서류 보내고 연락했습니다. 너나 나나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사인하라고요. 시누이한테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이혼하면 누구랑도 결혼 못 한다면서요. 그래서 당신이 결혼 안 한 거냐고 물어보니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욕먹기 싫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두고 보내만 해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애초에 가전도 중국산 저렴이들로만 사서 팔아서 재산분할하고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사는 몇 번 다녀보고 부동산 계약도 몇 번 해봐서 집은 공동명의로 올려서 보증금 제 몫은 안전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정리 끝나고 두세 달 지나서야 남편이 울고불고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는데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진작에 알아보고 걸러주셨을 텐데 저 집구석에서 며느리 노릇하며 시집살이 당했으면 제 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제 글 보시는 분들은 여자 형제 있는 남자는 결혼 전에 꼭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